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50조 자급 유입 잭팟 40년 만에 외국인이 쓸어 담은 원전 SMR 대장주 전 세계 1위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원전 SMR을 왜 봐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저는 AI 버블이 시장에 일어날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사실 급등해요. 엔비디아가 6% 급등하는데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뭐 하느냐?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급등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셧다운 이제 뭐 종료된다, 이제 합의된다, 뭐 이런 수용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3%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고, 실질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 시장 지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하고 있다?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되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되는 기업들, 빅테크 관련되는 기업들이 올라가거나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셧다운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 이런 판매량이 둔화가 될 거다라는 이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합니다. 그럼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셧다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예상 집행이라든지 행정 기능의 일시 중단이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 기술 수출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안 입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뭐했다? 이런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AI 관련 섹터들을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최근 AI 섹터들이 빠졌던 이유는 셧다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거품론이란 거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터넷 버블을 떠올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증시의 AI와 함께 증시를 끌어올리니까 갑자기 AI 고점 버블이다 라고 하면서 찍어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셧다운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그럼 이게 지금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은 특정 이 거품론 자체도 특정 개인이라든지 그냥 이 흔들기 위한 쇼맨십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시장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었냐고 하면요. 저가 매수. 최근에도 증시가 무너지자마자 AI 거품 버블론이라고 하면서 무너지자마자 뭐 하고 있었어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인은 흔들리고 개인은 털리고 또 특정 주체들은 주워 담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나왔던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거 전 대통령 취임 시절 셧다운을 진행했을 때 이 당시에 진행이 됐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확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 미중 무역 전쟁이 급격하게 더 심화가 되었다든지 그런 모습도 부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 무너졌다가 이게 뭐한다? 저가 매수라고 하면서 주워 담고 결국엔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증시 날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그대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꾸 지속적으로 시장에 AI 거품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철저하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닷컴 버블과 AI 버블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을 했었지만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닷컴 버블이 이렇게까지 급등했을 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제 우리 뭐 옛날에 만화책 마치 옛날 교과서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도 할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가상 게임 현실에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할 거예요. 뭐 영화도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인터넷이란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걸 할 거다라는 걸 가지고서 뭐 했습니까? 그 기대감으로써 말도 안 되는 상승 버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지금과 같은 이제 OTT 상품,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이 당시 있었으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닷컴 버블 이후에 오히려 2000년도 그 중반을 넘어서야 뭐했다. 이 당시에 꿈꿨던 인터넷 인프라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버블을 가지고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더니 자,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쇼핑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영화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뭐 해야 돼요.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럼 매출을 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방 수직으로 무너졌던 거고, 자, AI 버블은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을까? 챗 GPT를 통해서, 오픈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AI 버블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런 거는 있어요. 얘네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매출은 정말 작다. 그런 걸 가지고서는 버블이다 했다라고 할 수는 그런 걸 가지고서 버블이라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에 이제 계속해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닷컴 버블과 AI 버블을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이 셧다운 리스크에서 오히려 AI 고점 버블이다 하면서 찍어 누르면서 저가 매수해서 제대로 주워 담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정말 시장은 미 증시 기준으로서 S&P 지수가 7,5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엄청나게 상승 탄력이 붙을 수도 있겠죠. AI 섹터들이. 자, 근데 뭐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TSMC 또 뉴스 나와요. 자꾸 AI 버블론을 자꾸 이제 만들기 위해서 TSMC 같은 경우가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월간 매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팩트를 놓고 보자고 한다고 하면은 TSMC는 AI 기업이 애초에 아닙니다. AI 뭐예요? 인프라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AI 매출이 당연히 AI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매출 성장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또 뭐도 있습니까? 이제 수주 확보에서 조금씩 뺏기고 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인 최근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삼성이 뭐예요? 과거 닌텐도에서 이제 사용하던 칩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엔비디아가 기존의 TSMC에서 제조하던 칩을 누구에게? 삼성에게 수주를 맡기죠. 그래서 삼성의 핵심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닌텐도 관련되어 있는 8나노미터 칩셋을 생산하는 걸 삼성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존 TSMC가 독점하던 부분에 있어서 AI5라든지 AI6 부분부터는 이제 삼성과 함께 나눠 먹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주가 조금씩 이제 기존 TSMC에 몰렸던 것들이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치고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나눠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TSMC의 매출이 줄었다 해가지고 AI 그 수요가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거품론을 만드는 억지 같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과 함께 시장을 찍어 눌렀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전력 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버블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죠. AI가 지속적으로 버블을 만들면서 이제 전력이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전력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제 전력 가격만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첨단 산업에 부담될 만큼 전력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이 전력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공급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못 쓸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이미 전력 수요에 따른 전력 비용 급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부족 현상에 따른 앞으로 뭐가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하고 있다? 인프라에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력 에너지 중심 구조적 성장과 함께 전력 인프라 같은 이런 펀드에 상반기에만 170조가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통상 20에서 50%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유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적용해 봤을 때는 최대 250조 정도까지 적게는 200조 정도의 추가 인프라 자금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뭐다? 전력에 따른 뭐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이 자금이 엄청나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전이나 SMR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AI 전력 수요에 따른 SMR 관련 수혜주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예요?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AI 버블 속에서 원전 수혜로서 뭐 가스터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전 시장이 지금 우리가 쉽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한다? 시장에서는 4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 쓸어담고 있다는 거죠. 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현대건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원전이 성장축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하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아요. 근데 현대건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설 업계가 무슨 원전이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SMR 기술 원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 없이는 원전도 짓지 못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SMR 기술 자체는 원자로를 설계하고 모듈을 개발합니다. 원전 건설하는 거는 실제로 건설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함께 돌아가야 돼요. SMR 기업이 혼자 건설하는 게 아닌 이런 이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원전이 건설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많아요. 왜?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손실 처리할 걸 다 손실 처리해 놓고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기대 실적보다 굉장히 못 미친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 현대건설의 본격적인 실적은 언제부터 나온다? 내년. 원자력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전 수주가 최근에도 발표 나왔죠. 뭐라고 나옵니까? 최초예요. 국내 최초. 이제 앞으로의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최초라는 타이틀이라고 했죠. 현대건설을 엄청나게 밀어제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 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60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현대건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도 여러분들이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잡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또 강한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현대건설의 가격 전략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